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지요.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업 관련 농업사법이죠. 그러니까 양곡법에 이제 이걸 농업사법 거기 이제 법이 4개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국회법이 있고 또 증언감정법이 있고 이렇게 큰 갈래로 보면 3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가령 양곡법일 경우에는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면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국가가 그 쌀을 다 사주고 뭐 또 흉년이 들면 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손실 난 만큼을 또 보전을 해주고 이렇게 나라 돈으로 하겠다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1조 4천억 정도의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걸 하면은 일단 국고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를 그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쌀농사를 짓는 모든 분이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농사를 어떻게 짓든 상관없이 국가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준다. 아니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혹여나 도덕적 해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턱대고 쌀을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사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생각은 이겁니다. 나는 여당도 모르겠고 야당도 모르겠고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내 손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이 비상대권이 지금 손에 쥐어져 있는데 여당 쪽에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해서 여당이 요구했기 때문에 따른다? 그거 아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뭐 그거 주저주저 한다? 그것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국민들만 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 그것만 기준 삼아서 판단하겠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명한 그런 태도죠. 근데 요즘 모든 사회, 모든 정치에 어떤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는 그런 폐허 속에서 아우성을 치다 보니 그렇게 자명한 권한대행의 말조차도 새롭게 들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양곡법을 고치면서 뭐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법들을 한꺼번에 이제 그래서 그 농업사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가 다시 심사를 해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다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때는 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과반의 의견으로 보내온 것은 정부가 일단 거부를 할 테니 국회가 다시 한번 해달라. 그래서 무조건 정부가 쌀 생산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무조건 그걸 보전 처리해 주지 말고 그 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자기 책임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끔 이제 보험 제도로 그걸 보완을 해보자. 보험으로 뭐 이런 그러한 수정 제안을 해오면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인데요. 이것도 거부를 했는데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지금 현행법은 가령 그 모든 국회에 가서 뭔가 증언을 해야 될 사람들의 사정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뭐 자기를 다 얘기해도 괜찮은 또 자기 기업이나 자기 기관의 이 얘기를 다 해도 괜찮은 쪽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말을 해서는 곤란한
왜 국회에 가서 말을 한다는 건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거잖아요. 국회 방송에 생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비밀이 노출될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뭐 LG전자가 됐든 이 그대로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 노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업 비밀이거나 또는 뭐 과학적 그 특허의 비밀이거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경쟁국 적국에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개인의 경우도 자기 개인 사생활이 다 만천하에 그냥 까발려지는 것 아니냐. 따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증언을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하도록 바꾸려는 아니, 현대 민주주의에서 무조건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이라는 법률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never라는 말은 never 절대 하지 마세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 never라는 말은 never 하지 마라. 그 우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 중에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말해 본다면 무조건이란 말은 무조건 하지 마라. 아니 이런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 무조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도 안 된다. 그다음 국회법은요. 저거예요. 예산안. 그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헌법에. 우리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에 국회는 무조건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은 휴일이잖아요. 회계연도는 1월 2일 날 시작합니다. 1월 2일부터 30일 전이면 그 전년도 12월 2일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은 12월 2일 날 국회에서 심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지 못하면 정부의 안이 자동적으로 부의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그 법을 삭제하자는 겁니다. 자동 부의되는 그걸 삭제하자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야당이 192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전횡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그 법이라고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법조차도 안 지키고 뭐 월말이 다 될 때까지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온갖 그 테이블 밑으로 꼼수들 다 버리고 밀실거래 다 하고 뭐 그 모양 입니 다 많은 그나마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좀 깨름칙했던 모양이죠. 그것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안 돼!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6개 법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